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유력 검토. 예, 윤석열 대통령 빠르면 오늘 개각을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특보가 유력하다고요? 네, 배우 출신이고 MB 정부 때 문체부 장관 했던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친이계 추천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박보균 장관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있었는데 대통령 지시를 잘 파악을 못해서 좀 어리버리했다라는 후문이 여권에서 파다해요. 그러니까 여권의 얘기에 따르면 얘기예요. 약간 대통령이 좀 불편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작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 복무평가를 했었는데 그때도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해요. 다만 이제 뭐 후임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윤 대통령의 어떤 인사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이번에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도 교체 얘기가 나와요. 네. 요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건데 그렇죠. 최근에 안보실 2차장이랑 국방비서관 다 교체했었거든요. 그래서 안보 라인 한 번에 쫙 갈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지만 해병대 순직 사건이랑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관련해서 정무 감각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꼭 매끄럽게 들어있습니다. 처리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예. 그리고 뭐 결재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예. 후임으로는 신원식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신원식 의원은 한때 유승민계로 거론이 됐었지만 지금은 친윤 쪽에 이제 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그리고 일 욕심이 되게 많아요. 음. 그리고 다음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안 할 거거든요. 안 할 거로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예.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의원이라면 지금 개각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예. 네, 예. 안 할 걸로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상황이 딱 맞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 전 비대위원. 예. 사실은 패널로도 뉴스쇼에 여러 번 나오셨던 그분이요. 네. 예.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폐지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공약이기도 했지만 네. 당장 폐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하고, 근데 그것도 지금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예.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구성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6개월씩 원구성 협상만 하다가 지나갈 거라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던데, 음흠.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법 발의해서 나중에 최종 국회 문턱을 넘는 절차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여가부는 어떡하냐? 지금 김현숙 장관으로는 쉽지 않을 건데, 했을 때 차관으로 이제 그 차관 체제로 가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뽑든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가부가 지금 내부의 패배 의식이 되게 세다 보니까 누군가 네. 들어가서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적임자로 김행 전 비대위원이 추천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개각 소문이 아직 뭐 발표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정설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합니다. 예. 네,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하면은 그 해당 장관을 한동안 교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해임도 안 되고 사임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시간차로 아예 빨리 이거를 그 탄핵 소추안을 처리해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개각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여기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나 뭐 여가부 장관을 일단 차치하고 국방부 장관은 애초에 바뀔 거란 소문이 파다했잖아요. 파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약간 양쪽이 지금 뭐 눈치 싸움 하듯이. 네, 약간 시간차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분위기인데. 누가 선제 타격하느냐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원래는 기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도 돌았었어요. 개각이 뭐 이르면 오늘 뭐 내일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조금 늦춰져서 추석 직전까지 좀 밀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민주당이 이렇게 당론 발의를 계획하면서 그렇게 밀리지 않고 오늘 내일 중으로 개각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아예 개각을 먼저 해버린다. 만약 그게 늦춰져 버리면 탄핵안이 먼저 가면 그냥 얼음인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주도권도 뺏기고요. 야,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김준일 에디터. 예. 묘한 상황입니다. 일단 몇 가지 죄송합니다. 아니, 목 상태가 좀 예. 좋지 않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네. 야당하고 싸우라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 뭐 한덕수 총리 등등해서 지금 연이 설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요 세 명의 특징이
제일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어허. 네.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세 사람. 신원식 의원도 유인촌, 그렇고 김행. 김행 이제 뭐 전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자주 나왔는데 상대 야당 패널하고 싸우는 걸로 유명했어요. 예. 저도 기억에 그때 정봉주 의원하고 김행전 비대위원이 함께 맞토론을 했는데 그때 마이크를 내려야 될 만큼 두 분의 설전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류, 소위 말해서 파이터들을 지금 기용을 했다. 이런 거를 하나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특징은 이제 다시 또 이제 MB 인사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주호 장관이 장관을 했는데 이게 사실 후임 장관인데 지금 장관의 전임 장관이 다시 후임 장관이 되는 거예요. 이주호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그렇고 유인촌 이제 장관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뭐 MB 계열 소위 말해서 MB 때 인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몸에 담았던 장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안보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대표적이고요. 그렇고 뭐 안보실 김태호 차장도 네. 그렇고 뭐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김영호 통일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MB 사람들을 계속 올드보이들을 기용한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유인촌 죄송합니다.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투톱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언론 개혁 뭐 네. 이런 거를 좀 왜냐하면은 문체부가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에 대해서는 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방송통신 쪽인 거고 신문에 대해서는 문화부죠, 문체부죠. 그러니까 소관이. 뉴스타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뉴스타파와 관련돼서 뭐 신문법 뭐 이런 거가 다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 소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보균 장관이 그동안 제대로 일을 못했다. 조금 질책을 받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부 광고를 다 문체부에서 대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제 수수료는 언론진흥재단이 지금 대행을 하면서 먹고 있고 뭐니까 가져가고 있고 그런데 정부 광고를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장관이 되기 전에 특보 시절에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는 하는 일이다.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이 바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냐.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라 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좌파들 뭐 문화 쪽에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게 이런 지금 거를 유인촌 특보의 예. 인터뷰입니까? 8월 29일 조선일보랑 인터뷰한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어요. 뭐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은 국정원에서 당시에 좌파 연예인 대응 TF 같은 거 만들었는데 이게 문체부가 뒤에 있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좌파 우파를 좀 갈라서 지원을 하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준일 에디터의 목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조금 제가 분량을 줄여드릴게요. 예, 분량이 줄어들어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김광일 기자. 예, 문재인 30년 지기의 6년 구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구형했습니다. 네,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고요. 네.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한테 징역 6년 그리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한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구형이요. 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한테는 징역 1년 6개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한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네. 그러니까 구형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검찰이 이 정도 형은 좀 주셔야 됩니다. 네, 선고가 필요합니다라고 결심 공판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벌써 꽤 오래됐더라고요. 5년 전이에요.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얘기고 네. 요 사건이 벌어졌던 건 2017년 후반부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을 당선을 돕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예. 송철호 캠프에서 상대인 김기현 후보,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대표죠. 그렇죠. 김기현 후보 관련 제보를 청와대로 보냈고 네. 그거를 청와대에서 경찰한테 떨궈줬다. 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공소장이고 지금 공소 유지가 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하게 했다 이런 거죠. 맞아요. 네.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피고인들 징역 구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어제 최후 변론에서도 억울하다. 예. 그리고 법정 나와서 기자들한테도 나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공소 제기가 2020년 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 걸리고 있는 건데 이제 구형이 확정됐습니다. 구형 확정입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최근에 이제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뭐 요거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말들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뭐 반국가 범죄다.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 조작 사건이라고 여당은 규정을 하고 있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게 5년 6년 걸렸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이 이거를 좀 고의로 지연을 했다 이런 시각을 여당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때 뭐 김미리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였는데 좀 시간에 뭐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실제.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 왜냐면 대법원장 지금 바뀌잖아요. 네. 이제 사법부 개혁도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것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거 개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이런 것이 다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상황, 이 재판 상황은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뉴스가 저는 이게 뭔가 싶은데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서울시가 이제 6만 5천 원만 내면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겠다. 이런 거예요. 네, 뭐 그 무제한 교통카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독일의 9유로 티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로 티켓. 예. 네, 한 달에 9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00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다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늘어났고 네. 더 좋은 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였거든요. 환경에 도움이 되죠. 네.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래서 이걸 좀 벤치마킹 참고해서 서울시가 서울형 프리패스 교통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기후 동행 카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월 6만 5천 원이면 서울 권역 지하철이랑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다만 일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되는 게 1호선에서 9호선 지하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등 웬만하면 다 되는데 네. 신분당선 딱 하나가 제외가 됐어요. 신분당선만 제외. 예, 왜 그것만 가격이 제외됐어요? 원래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서울이 아닌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승차할 때는 안 돼요. 아, 경기도에서 타고 인천에서 타고 서울 오는 사람들 그런 경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서울에서 인천 갈 때도 안 되고. 그건 됩니다. 반대로. 아, 그건 시작이 서울이면 되는데 맞아요. 시작이 인천 경기도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협의가 안 됐나 보군요. 그쪽하고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보다 사용 범위가 더 적어요. 경기 인천 지역 버스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M버스는 다 사용 불가해요. 요 점도 같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 아이디어 사실 독일처럼만 성공한다고 하면 기후에도 좋고 뭐 살림살이도 도움되고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일단 이게 처음에는 독일에서 작년에 시범 실시로 9유로로 했는데 네. 지금은 49유로 정도로 됐어요. 그렇게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6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예. 이제 유로 환율로 대충 따져보면은 예. 지금 서울시가 도입하다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6만 7천 원 정도 되잖아요.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버스가 1,5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3,000원이잖아요, 왕복. 네. 근데 출퇴근용으로 보통 한 달에 22일을 출퇴근하거든요. 그러면은 6만 6천 원입니다. 꼬박꼬박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퇴근하는 거 하면 본전 네. 거기에 좀만 더 다니면은 이득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독일은 훨씬 대중교통이 비쌉니다. 한국보다. 그러니까 이게 할인율이 훨씬 더 독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도 좋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거 더 내리면은 이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면 유인이 별로 없고 그렇겠죠. 어쨌든 이제 이게 일종의 그 오세훈 시장의 대선 드라이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에 남는 뭔가를 정책을 하나를 해야 된다. 아하. 이런 것들을 하고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예. 그러고 보면 과거에 서울시장들에서 그 다음 대선 도전한 분들의 이 뭐랄까요, 뭔가 하나씩의 정책적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소득을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별로 반향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걸로 좀 하려는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안 되니까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